이 법칙을 보고 오신 분들은 제 의상이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법칙이 중요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찍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은 날 찍으려고 하다가 날짜가 좀 쪼개지게 됐는데 1법칙과 3법칙이 같은 날 찍었고 2법칙이 다른 날 찍다 보니까 외부적인 의상이 달라졌습니다. 자, 3법칙이 1법칙, 2법칙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면 1법칙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을 때 2법칙 같은 경우에는 힘이 작용해서 F는 MA가 성립하는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럼 아무래도 힘이 있다 없다 말고 이분법적으로 다른 상황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1, 2법칙의 예외적인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3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를 들면 마찰이 없는 빙판길 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손바닥을 마주보고 손바닥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A만 B를 향해서 힘을 가했다고 해봅시다. A만 FA로 B를 향해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뉴턴 2법칙에 따라서 A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뒤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죠? 정지 상태에서 운동한다. 이제 속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요? 옆에 있는 A도 뒤쪽으로 B랑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표현상 받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유지돼야 돼요? 관성에 의해서 원래 정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정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초기 상태에 대한 1법칙에도 위배, 결과적으로 움직였으니까 힘을 받았냐? 이것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법칙과 2법칙을 지키면서 이 상황,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생겨났다? FA로 A가 B한테 혼자 민 게 맞지만 항상 힘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 그래서 B가 A를 밀기도 했다. 물론 B가 힘을 가한 건 아니지만 A가 B를 친 그 접촉면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반사된 힘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해결이 되죠. A는 힘을 받은 상태가 되니까 움직이는 게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운동 상태가 되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3법칙에 대해서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수학적으로 보면 작용 같은 경우에 F가 작용했다라고 하면 반작용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 둘을 더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이랑 구분을 좀 해야 되냐면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이랑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자, 이 단어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좀 아는 사람도 있고 지금 들었어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단순해요. 여러 개의 힘이 합성되어서 결국 0이 된, 그냥 R자임이 0이 된 상황을 힘의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서 지금 보면 지극히 수학적으로 보면 작용이 F, 반작용이 마이너스 F니까 두 개 더하면 0이 될 것 같죠. 근데 이 작용 반작용은 손바닥 사이에 같은 작용점에 있지만 둘을 더해서 평형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걸 조금 더 문장적으로 해석을 하면 작용에 해당되는 옆에 있는 상황을 좀 인용을 할게요. 작용에 해당되는 F 같은 경우에는 A가 B를 미는 힘이 되는 거죠. 자, 또 반작용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F는 B가 A를 미는 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힘의 합성이라는 건 하나의 물체, 운동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독립적인 물체에 작용한 여러 개의 힘들을 합성하는 개념인데 지금 힘을 받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힘은 합성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바닥 접촉점이라고 봤을 때 F가 이쪽,
마이너스 F가 이쪽이라서 둘은 같은 물체에 작용할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다른 대상에게 힘을 주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실이니까 책상 의자가 있잖아요. 책상을 밀었는데 의자가 움직였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구분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항상 많이 나온 예시가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책상이 있고요. 이 책상 위에 공 같은 게, 뭐 사과 같은 게 얹어져 있죠. 사과라고 할까요? 자, 이때 여기에 힘을 여러 가지를 가정을 할 거예요. 일단 사과가 받는 중력 F1, 그 다음에 지구가 사과에 끌려가는 F2, 만유 인력이라고 하죠, 중력. 그래서 사과가 지구에 끌려가면 지구도 사과에 끌려가는 거죠. 또 사과가 가는 길에 책상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 F3, 그때 사과가 책상으로 받쳐지는 힘을 F4라고 할게요. 자, 이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릴 건데 옆에 가볍게 정리를 좀 해주면 F4까지 해서 자, 힘을 가한 주체와 대상을 구분을 하면요. F1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사과를 당긴 거고요. F2는 사과가 지구를 당긴 거고요. 3는 사과가 책상을 누른 거고요. 4는 책상이 사과를 받친 거죠. 자, 여기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를 묶어주면 뭐랑 뭐가 묶이겠어요? 자, 묶었을 때 F1과 F2를 묶을 수가 있어요. 또 F3랑 F4도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팁을 주면 정말 단순합니다. 이 파트는 힘을 가한 주체와 힘을 받은 대상에 관계가 뒤집혀 있으면, 문장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우리는 두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냐? 그럼 평형 관계는 뭐랑 뭐냐? 라고 한다면 아까 얘네가 왜 평형이 안 되는지 설명을 했죠. 둘은 대상이 같아야 합성이 가능한 건데 이걸 써먹으면 여기서 힘을 받는 대상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사과와 사과가 있네요. 근데 대상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평형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화살표 방향 보시면 F1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F4 같은 경우는 위쪽. 근데 결과적으로 사과가 책상 위에서 정지해 있는 건 팩트잖아요. 이미 상태에 대한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R자임이 0인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힘만 합성이 가능한 건데 두 힘이 합성했을 때 결국 0이니까 사과의 R자임도 0이었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이건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름의 해석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뉴턴 1, 2, 3법칙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형적인 측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물리 전체에서 이 파트가 이 3법칙뿐만 아니라 1, 2, 3법칙 합쳐서 뉴턴 법칙 파트가 가장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론 공부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만 해놓고 나머지 뭐 비율로 치면 3대 7 정도? 2대 8 정도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다양한 상황에 이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응용시키는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